안녕하십니까. 병영심리상담사 과정을 맡게 된 장혜숙입니다. 지금부터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병영심리상담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병영상담, 군상담 똑같은 말이죠.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반 상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그리고 조력을 필요하는 내담자가 상담 활동의 공동 주체로서 내담자의 자각 확장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그리고 발달과 성장, 문제 해결을 달성하도록 내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이 뭐예요? 조력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바로 일반 상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담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그리고 조력을 필요하는 내담자,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스스로 자각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 상담자는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일반 상담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상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군상담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상갑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군대 장면에서 상담 교육을 받은 상관이 부하와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조력,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력은 전문적인 조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결국 앞부분 상담도 조력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도 뭐예요? 바로 돕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내담자를 끌어오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내담자가 있다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기 힘든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상담자는 인간중심 상담자에서 상담자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학습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일관성,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하실 텐데 바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의 조력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상담이나 일반 상담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다면 군에서 하는 상담이 군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관이고 또 어떨 때는 병영생활 상담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군종 장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상담이라는 게 군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조력 활동을 통해서 부하가 군 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군 상담의 종류는 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군 간부 상담 누가 할까요? 보사관이나 장교 그리고 공무원 대상 군 상담을 하는 거고요. 병사 상담은 보통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군에는 군 간부들의 가족들이 사는 또 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은 하루 종일 군에서 근무를 하지만 또 퇴근은 군 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 간부들의 가족들이 함께 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군가족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가족의 자녀들의 상담도 때때로는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상담의 종류가 다양한 대상에 따라서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상담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담의 종류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상담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나는 뭐 정보도 제공하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거 상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보 제공이지 상담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담은 어때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조력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조력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이런 활동이 우리가 상담이라고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정보 제공. 물론 상담 안에 정보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하는 정보와 그냥 정보와 제공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방적으로 뭐 상관이면 상관 아니면 뭐 선임병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뭔가를 해주면서 그것이 상담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담이 상담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설득, 만약에 우리가 설득이 상담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담자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담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뭐 설득을 했으면서 대화를 했겠지만 그 내담자의 행동의 변화가 보여졌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설득이나 면담 이런 부분으로 내담자의 어떤 내면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담자의 스스로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바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담자를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다 좋아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앞에 사람이 앉았는데 좋습니까? 근데 좋다고 표현하는 거지 정말 좋아서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요나 지시. 우리 어떻게 보면 훈육이 상담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개인에게 해결책. 자, 너 지금 처음 군에 왔잖아. 내가 군 생활을 훨씬 많이 했어. 너보다. 병장이 이등병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등병이 네, 알겠습니다, 병장님.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등병의 마음이 변화되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등병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득이나 뭐 경고, 아무리 여러분들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어떤 동화책이냐면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읽은 동화책 중에서 북풍이 몰고 온 선물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자, 북풍이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입고 있는 윗옷을 날려서 옷을 이렇게 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 북풍이. 바람이 세면 아마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의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북풍은 생각했지만 나그네의 이 윗옷을 벗긴 건 무엇일까요? 따뜻한 햇빛이었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이등병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상담에 대한 오해를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내담자의 이등병의 마음을 따뜻하게 아마 열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학습한다면 아마 이등병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바탕 위에 우리가 병령심리 상담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병령심리 상담사란 바로 군내 병사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다가가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의 얼어붙은 이등병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이 아주 낯선 환경에서 접해야 되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혼자 크는 아이들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아이들이 군에 오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등병들은 청소년 병사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사실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입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 문화적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심리적 충격 또한 올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잘 적응하는 병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 복무를 적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군에서 자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 위험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병령심리 상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병령심리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무겁고 또 아주 올바른 일을 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병영 심리 상담사는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성장하는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이 이등병들, 뭐 군에 오는 청소년들이 핵가족화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대부분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안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대부분 우리가 신세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너무나 익숙한 세대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보다는 어쩌면 SNS가 뭐 소셜 네트워크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세대예요. 자, 그리고 집단 생활 한다 보다는 대부분 어때요? 개인 혼자 방에서 혼자 침대에 선 아마 병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어때요? 같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군대 장면에서 의사소통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사들의 군적응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병영 심리 상담사의 전문 인력 수요는 점점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부분이 군기관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동발달상담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상담실이나 다문화센터 그리고 개인심리상담소에서도 아마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병영심리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조금 언급되었지만 바로 장병들의 안전사고 그리고 예방, 부대 적응 촉진, 인간적 성숙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쩌면 동기부여 차원이나 자기 성찰, 상담의 역할 부분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군에서 병영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동기부여 차원입니다. 자, 어떤 동기부여? 사실 군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 대부분의 군에 오는 20대의 청년들은 비자발적으로 군입대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떨까요? 정말 군이 좋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온 병사보다는 대한민국이라서 내가 군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입대부터 여러분들 육군훈련소에 계단, 운동장 옆에 계단이 있는 거 아마 군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제 부모님과 모든 인사를 나누고 운동장으로 내려오세요라는 그런 어떤 방송의 멘트를 들으면서 그 계단에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고 많이 울었을 거예요. 자, 그런 이별의 경험을 가진 많은 병사들이 에게 어떻게 군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까요? 쉽지 않겠죠. 자,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요즘 20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복무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군에서 건강하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 복무를 잘하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군 생활이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힘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이라고 그런 것들을 좀 인식시켜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차원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군을 통해서 너희 혹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아성장을 지원하는 기능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과정도 요즘은 열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응 병사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도 문제를 해결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군에 온 많은 병사 중에서 전역을 앞두면 고민을 한답니다. 어떤 고민? 내가 과연 군을 전역하고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그럼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맞는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군복무 이후에 진로 방향을 설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이었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아성장을 통해서 좀 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전역 이후에 어떤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간부들에게는 또 상담 역량, 조직관리 역량도 배양해주는 그런 부분이 또 유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 역량 강화가 아주 필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간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병사들도 어떨까요? 2등병에서 1병, 상병, 병장으로 갈 때 어때요? 2등병 때 아무 생각 없이 군생활을 한 병사들은 상병이나 병장이 됐을 때 자기가 다른 후임 병사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병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런 병사에게도 우리가 상병이 되면 상병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리더십 역량 교육을 군에서도 키워주도록 한다면 어쩌면 병사들이 군에서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배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군 상담자가 가지는 비합리적 사고를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 군 상담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어떤 생각? 상담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 처음 어떤 병사가 2등병 입대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병사라면 아마 개인적 소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마 소인을 가지고 있는 병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소인이 좀 힘든 소인을 가지고 있는 병사라면 어떨까요? 군생활이 더 악화된 어떤 힘든 거를 그 병사에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호출한 부하들은 모두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아니겠죠. 상관이 상담을 받아보라고 보낸 병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상담자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너가 올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왔지만, 그죠? 비자발적인 이 병사가 자발적, 자발화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상담자 역량이겠죠. 누구에게나 분명히 군생활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군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담자와 좀 친해지면서 힘든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병사에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병사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헤쳐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병사는 전역 후에도 지금 상담을 하면서 서서히 상담자의 역할이 없어도 잘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하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부하들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상담을 하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자, 보통 우리 당위적인 상담사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상담하면 그렇지 않은 내담자는 한 명도 없어 라고 말하는 상담자가 있다면 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담자든지 아니면 상담자 자신에 대한 당위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부하들은 상담자를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다. 존경하도록 상담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 하지도 않는데 하진 않겠죠, 그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자는 우리 병사들에게 성의껏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이 병사가 잘 군생활을 잘할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고 건강하게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한다면 분명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자, 군조직에서 상담자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전문적인 자질과 인성적 자질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먼저 전문적 자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상담을 하면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조력자에게 상담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꼭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아닌 상급자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 자질이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자신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키우셔야 되는 게 바로 전문적 자질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인 아니면 비공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도의 상담 윤리적 태도를 견지하고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자. 지금 내가 당장 전문적 자질이 없다고 해서 상담을 할 수가 없느냐? 아니죠. 단 한 번의 상담이라도 전문적 자질이 어떤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병사를 위해 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병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정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점차 꾸준히 노력하면서 학습을 한다면 전문적인 자질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문적 자질을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조직에서 상담자의 인성적 자질입니다. 전문적 자질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성적 자질은 더 중요하겠죠. 자, 인격적 성숙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경험의 개방성, 일치성,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 수용성, 이타성, 지도성 이 요구되는 게 바로 인성적 자질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어떤 부분이? 사실 일치성 내가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정말 일관적으로 우리가 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전문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수련을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담자로서. 자기가 관리가 안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떨까요?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혹시 내가 상담을 함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혹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만약 우리가 병사들에게 검문 상담을 하면서 우리 상급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치성에서 좀 위배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면 그 검문 상담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든지 아니면 본인은 검문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담자의 인성적 자질은 내담자나 이등병들, 병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어렵다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군조직에서 상담자 역할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병영 상담자는 장병들의 안전사고나 예방, 부대 적응 촉진, 인간적 성숙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역할 중에서 시범자 역할, 그리고 참여적 관찰자 역할, 그리고 격려자, 수용자, 그리고 조력자 역할을 한다 했는데 자, 시범자, 모델로서 역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금년에 대한 이야기, 금년 어떤 모델이 될 수는 없겠죠. 금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금년하고 있는 장교라면 아니면 상급자라면 충분히 아마 시범자로서 내 문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참여적 관찰자 역할. 내담자와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내담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군 내에서 모든 상급자가 다 병사들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영 안에 좀 이렇게 병장이나 이런 병사들에게 또래 상담병 양성을 해서 이렇게 또래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또래 상담병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려자 역할. 내담자의 장점이나 자신에 대한 통찰, 이런 문제나 해결의 시도 등을 보일 때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지지를 아끼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 그리고 수용자.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고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수용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바로 수용의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면. 병사가 계속 뭔가를 고치도록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말과 말 사이, 말과 비하는 행동 사이에 항상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 방어 기제를 계속 사용해 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직면하기도 어쩌면 이 상담자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력자. 마찬가지로 상담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죠? 바로 내담자의 잠재력과 장점 등을 발견하는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력하도록 돕는 역할. 그것은 바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군조직에서 상담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앞부분에 한 것처럼 우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탈영이나 자살, 사고 예방에 되는 보호나 관심 병사들을 조기에 식별, 가장 중요하죠. 그죠? 조기 식별. 그리고 군 상담을 통해서 부대원들이 인간적 성숙을 돕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아주 자유분방한 20대 초반의 병사들을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 인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바로 군조직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배우셨고 지금은 기능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잘 숙지를 하셔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병령 심리 상담의 모든 범위는 치료적 기능과 그리고 허위 부적응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자, 이건 뭐냐면 실제로 병사들이 허위 부적응 표현을 해서 보직을 바꾸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 장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이나 개입을 하는 사회복지적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그래서 부대 관리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과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원 필요. 이 모든 범위는 병령 심리 상담의 주요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병령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그리고 비합리적 사고, 자질 및 역할, 그리고 병령 심리 상담의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